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잘 갔다 오라고 코스닥이 오랜만에 양봉이 나왔습니다. 특이한 거는 한미반도체가 오늘 200억의 자사주 소각 발표를 하고 52주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반도체 주식들도 올랐고 또 에코프로도 상당히 많이 올라서 반등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밑꼬리 양봉을 달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은 연휴 이후에도 미국 시장이 크게 변동이 없다 그러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좀 상당히 조정을 받았던 에코프로가 이제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11.9%가 올라가면서 이틀 연속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여기 121선을 넘어가는 모습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요때 한번 시도하다가 공매도를 금지하는 정책이 나오면서 시도하다가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좀 계단식으로 올라서 이렇게 급등하지 않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면 충분히 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제가 맨날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최고가 대비 이 정도 왔는데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여기 고점에서도 제가 분명히 매도 사인이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또 오늘 보니까 댓글에 증인이 있어요. 어제 댓글에 보니까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모든 유튜버들이 에코프로가 MSCI에 편입되면 오른다고 떠들 때 소장님은 재료가 소멸된다,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죠? 여기에 이분이 증언을 해주셨네요. 그죠? 제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고 경계를 해 드린 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누가 뭐 280만 원 간다, 뭐 300만 원 간다, 뭐 이렇게 떠들 때 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매수가 들어오니까. 왜냐하면 바닥에서 15배가 올랐어요. 15배가 10만 원에서 150만 원 찍었으면 15배가 오른 겁니다. 이게 작전주도 아니고 이게 만약에 몇 년에 걸쳐서 올랐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15배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에 따른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성장성이 좋고 바로 이렇게 여러분은 여기서부터 뭐 바로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갔으면 좋겠지만 시장은 그렇게 냉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흥분하시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조정을 보였죠. 충분히 조정을 보였고,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린 게 뭐냐, 121선, 여기 121선을 지지해 줘야 된다. 여기를 지지하지 못하면 흘러내릴 수밖에 없다라고도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흘러내렸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올라가려다가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을 볼 때는 본인의 생각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어떤 미래에 대한 전망도 여러 가지 공부를 해서 좋습니다만은 어떤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냉철하게 보는 시각.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부터 야 이거 못 올르니까 팔아라라는 게 아니고, 여기가 과매수가 됐단 말이에요. 너무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넘기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요거 넘기려면 수년에 걸쳐서 올라가는 거지 바로 V자 반등으로 나올 수는 없다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2차 전지 섹터가 여러 가지 악재들이 계속 들이오고 있잖아요. 뭐 트럼프도 있고. 근데 트럼프 말씀드리면은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그렇게 인지하면 그렇게 인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드린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이 사이에 움직일 건데, 그럼 도대체 언제 정도에 여기를 바로 돌파를 못 한다고 하면 기회비용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매도를 준비해야 되느냐,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고 잘라서 보이시니까 이거 지금 비스니까 팔으라 그랬다고 나쁜 놈이다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의도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손해보고 파는 걸 제가 뭐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금
단실에 요게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단실에 뭔가 큰 변화가 나타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꽤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분들이 에코프로 기준으로 150만 원, 12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해서 내가 산 가격대까지 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건 미래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좀 필요하다. 물론 이제 2027년, 30년 나는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게 실질적이 좀 솔직해지자고요. 실제로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죠? 예. 돈 좀 오면 팔려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현실적인 얘기를 드려야 되잖아요. 네, 꿈을 먹고 살지만 주식은 그래도 냉철하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또 자금이 또 이쪽으로 몰리는지 오늘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그 밖에 2차 전지 섹터로 자금이 많이 몰렸습니다. 보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개인들은 반대로 매도를 했죠. 그래서 이런 수급이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체가 있잖아요. 이런 대형주들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해서 올라가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개인이 막 저번처럼 매수해 가지고 올리면 안 된다라는 거. 아무튼 요렇게 이게 그렇게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간 외국인들이 야 이제 바닥이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서 올라가야 된다라고 그런 류의 그 자금이 아닌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고점을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빠르면은 이제 올 하반기인데 올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 그 얘기 때문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트럼프가 IRA는 손을 못 대지만 보조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시켜 버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게 정통한 소식통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법안을 폐기시키지 못하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조금을 상당히 강화해 버리면 그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점도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래도 준비는 하셔야죠. 물론 그런 게 뭐 안 통하고 그냥 잘 넘어갈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도 일단은 하반기에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2차 전지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7월부터 다시 공매도가 열리면 이래저래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섹터가 바로 2차 전지 섹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길게 보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금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인하되는 사이클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해 3번, 앞으로 9번, 3년씩 9번을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인데 성장주인 2차 전지 섹터로 자금이 몰릴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이쪽이 갈 거냐 아니면 왜냐면 이게 15배라는 슈팅이 나온 종목이에요. 보통 주식시장에서 크게 슈팅이 나오면 여기 고점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주식이 그래요. 모든 주식이 슈팅이 나와가지고 오버 슈팅이 나왔는데 요거를 단시간에 V자 반등이 나온다? 이런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등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반등이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 이 대안을 어떻게 찾을 거냐? 금리가 하락하는데 여기에 따른 수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수혜주를 찾아서 조금씩 뭐 포트를 뭐 다 무너뜨리진 않더라도 일부라도 좀 올라올 때 좀 정리해 갖고 이런 식으로 가서 이런 거를 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수혜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좀 뭐랄까요? 불편한 진실이라 그럴까요? 그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직도 여기 본전이 안 돼가지고 속상하실 수 있는데 아무튼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감안해서 투자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유튜버들 뭐 언제부터 시작이다. 이제 반등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냐 연기금 들어오니까 이런 거 많이 말씀할 수 있어요. 근데 단순히 그런 얘기한 건데 뭐 저 같은 사람도 한 명 있어야죠. 제가 무슨 뭐 한병하다 누가 이렇게 댓글 다셨는데 절대 한병하나 김현수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 손해 보는 걸 좋아하겠어요. 저는 평생을 난 돈 벌어주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자문사 다 돈 벌어주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저를 만나는 분들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지 뭐 저런 사람들한테 손해 보는 짓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기 소통방에 오셨던 분들도 다 마찬가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 예, 어떻게든 제가 연구해가지고 연말까지 다 계좌를 플러스 만들어 놓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거죠.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 남 돈 벌어주는 거, 집도 사주고 땅도 사주고 제주도에 땅도 사주고, 예, 뭐 부모님 용돈도 드린다고 하고, 예, 뭐 결혼도 시키고, 예, 뭐 많습니다. 예, 생각보다 많아요. 뭐 빌딩도 사준 사람도 있고, 예, 그래요. 절대 여러분들의 그 해가 되는 내용은 잘 말씀드리지 않다. 하지만 주식은 현실입니다. 예, 이게 뭐 꿈과 미래에도 있지만 현실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을 더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그 성향에 조금 불쾌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틀릴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현실적인 부분을 더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주식 투자거든요, 사실. 이 현실을 빨리빨리 자각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식 시장에서 이 변화무쌍한 우리나라 같이 미국 시장은 가만히 사두고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올라가니까 신경 쓸 필요 없지만 우리나라처럼 외부 변수에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그런 시장에서는 빨리빨리 변화에 민감하게 움직이실 줄 알고 뺄 때 빼고 넣을 때 넣고 요거를 잘 하셔야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돈을 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랜 기간 해보니까 그래요. 돈이 몰리는 쪽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되고 작년에는 당연히 2차 전지죠. 돈이 몰리잖아요. 이쪽으로 가셔야 되고 그 이후에는 뭐가 올랐습니까? 반도체잖아요. 빨리 반도체 가셔야 되고 그 이후에 또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쪽에 돈이 몰린다 하면 이쪽에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황하강의 물줄기라는 겁니다. 요게 변하지 않아요. 이 돈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무브 이동이 되면 같이 옮겨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동산으로 보면 강남에 아파트가 올라오면 지방 경기도 다 올라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풀로 보시란 말이에요. 쪼개서 보시니까 영상이 제가 길긴 하지만 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 위주로만 했지 절대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튜버 들어봐야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고 뉴스 나온 거 얘기해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뉴스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일본 증시는 2%가 넘게 올라가는 참 부러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자금이 계속해서 인도, 일본, 대만 이쪽으로 가고 있고요. 한국으로도 좀 일부 들어오고 있으면서 이렇게 거래소 코스피가 말씀드린 대로 121선 위에 있죠. 여기서 돌파해서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자금이 들어오면 뭐 누구는 보니까 여기서 뭐 2,600 가면 뭐 위험하다 떨어지면 사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자금 돈 들어오면 이거 3천 넘어가죠. 충분히 갑니다. 지금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한 배경은 잘 모르니까 2,600 가면 팔고 떨어지면 사라. 그런 환경에 보니까 이런 친구 있는데 내가 그 사람 잘 알아요. 더 이상 말은 아끼겠지만 하여튼 자금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이 올라가고 매도가 나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떨어지는 게 주식 시장입니다. 근데 지금은 자금이 들어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빨리 코스닥도 여기 121선을 넘어가는 모습이 빠르면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나 반도체가 더 이어질 것 같고 이러면서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반등이 나올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시장의 그 어떤 변화, 산산리튬 가격이 큰 슈팅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라 그랬습니까? 키움증권의 그 수급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증거금이 100%로 되어 있잖아요. 이 증거금이. 이 증거금이 좀 풀려주면 또 탄력이 엄청나게 붙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수급과 바깥의 외부 변수가 동시에 나타나는 시점은 지금보다도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거라고 제가 수급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변화를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 변화가 나서 오버슈팅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물량을 좀 많이 좀 줄여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얘기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뭐 틀린 적이 없다라고 하시고 뭐 객관적으로 해주셔서 뭐 고맙다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는 좀 뭐 저의 주장이니까 여러분들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예.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걸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저기 고점을 베끼기가 쉽지 않으니까 좀 오버슈팅 나오는 구간이 있으면 조금 줄여서 좀 금리 인하 시즌에 맞으셔야 된다. 금리 인하 시즌이 시작돼서 다른 것들 올라가는데 내가 아직 살지 못한 2차 전지로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걱정 때문에 제가 서두에 반등이 나올 줄 알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뭐 연휴 때도 뭐 제가 보면서 또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큰 변화는 그렇게 나올 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 은행들이 조금 시끌시끌한데 지역 은행들이 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멀리 가시는 분들은 또 운전 조심하시고 저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